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한 여행객이 뜻밖에도 VIP 라운지로 안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특별 대우에 온 세상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그 이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여행객이 받은 환대는 단순 호기심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선행과 진심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 속에서 펼쳐진 놀라운 사건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마자 아, 여기가 정말 아프리카구나 하고 탄성을 내뱉었어요. 출국장 복도를 지나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마구 뛰었지요. 사실 출발하기 전까지 마음속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먼 곳이고 문화와 언어가 낯설다 보니 혹여 소통이 어려워서 애를 먹지는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모험은 항상 가슴 뛰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북돋우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입국 심사대 앞으로 다가갔는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Welcome to Africa. 흔한 인사말인지라 처음엔 별다른 의도가 없겠거니 했는데 그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Oh, you're from Korea? Very good. 그러고 나서는 뭔가를 빠르게 입력하더니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저를 보며 따뜻한 표정으로 손짓하더군요. 그 순간에는 그저 생각보다 친절하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글쎄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는 저에게 특별 안내 데스크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관광 안내소? 그 정도로만 짐작했는데 막상 안내되어 간 곳은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VIP 라운지였죠. 제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직원이 한국에서 오셨죠? 저희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면서 도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한참 그러고 있는 저를 보고 직원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교류를 맺고 있어요. 교육 봉사도 많이 해주셨고 문화 행사도 열어주시고 현지인들에게 한국이 아주 특별하고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계신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같은 국적을 가진 누군가의 선행과 호의가 이렇게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혜택을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괜히 자랑스러우면서도 막연히 뭔가 보답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마저 느껴졌어요. 라운지 안에 들어서니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깔끔한 카펫 바닥과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고 음료와 가벼운 다과가 마련된 테이블도 보였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공간에 들어올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죠. 직원이 준비해준 음료를 마시면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건 혹시 무언가를 잘못 이해해서 이곳에 온 건 아닌지 싶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라운지의 매니저 같은 분이 제게 손짓으로 앉으라 권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는 이 나라의 교육 봉사를 오신 분들, 의료 지원을 하신 분들, 그리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 공항에서도 한국을 아주 좋은 파트너로 여기고 있답니다. 그 말에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하고 실감이 되더군요. 그날 저는 라운지 안에서 약간은 꿈꾸는 기분으로 휴식을 취했어요. 무료 와이파이도 잡히고 아늑한 소파에 앉아서 여행 계획을 잠깐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공항 근처의 허름한 호텔에서 하루 묵으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보를 알아볼 필요도 있었고 체력도 좀 회복해야 할 듯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VIP 라운지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니 온몸의 피로가 한순간에 가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지나자 한 직원이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제 앞에 서서는 환영 인사를 건네더군요. 당신이 이 나라를 찾아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카드 문구도 함께 전해줬는데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보고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에서 받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한국을 좋아해주는 마음, 이 모든 게 한 번에 밀려와서 제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환대에 걸맞은 사람일까? 싶어 약간 쑥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고생하며 일해서 번 돈으로 떠나온 내 여행이 값진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었죠.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그날 공항에서의 묵직한 감동을 가슴 한편에 간직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고 나니 라운지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귀중품 보관이나 현지 투어 관련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고 도시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왠지 걱정했던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렇지만 동시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대우를 받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지? 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시거나 지역 병원에 의료 봉사를 오신 것도 큰 영향을 줬답니다.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서 현지 학교를 짓거나 식수시설을 설치한 적도 있었고요. 하고 설명을 듣다 보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작은 여권 한 권 안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누군가 열심히 뿌린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꽃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벅찬 느낌이었죠. 아, 그래. 이 나라를 찾는 모든 한국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지금 내가 이렇게 환대를 받고 있구나 싶었달까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라운지 소파에 몸을 기댔는데 어느새 직원이 시원한 음료를 한 잔 건네주면서 조금 더 쉬시다가 시내로 나가실 때는 이쪽 카운터를 통해서 무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무료 픽업이라니 이건 또 무슨 호사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공항에서 숙소나 시내 중심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거였죠. 정말 이게 무료라고요? 하고 되물으니 직원이 피식 웃으며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면 네, 무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은 감사하게 누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긴 비행 끝에 몸은 녹초가 다 되어 있었고 공항 근처 숙소로 가더라도 교통편을 알아보느라 허둥댔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VIP 라운지에 잠시 앉아 있자니 여느 공항 라운지처럼 국제신문이나 잡지도 있고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다만 유독 한국 관련 책자나 안내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 패션쇼 포스터, K-팝 행사 안내문 같은 것들이 라운지 벽에 붙어 있어서 살짝 신기했어요. 여기까지 K-팝 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공항에서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 새삼한국 문화의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출국장에 있는 다른 여행객들이 여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VIP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으니 살짝은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나라와 한국이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뿌듯함이 더 컸어요. 뿌듯함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저는 드디어 라운지를 나가 공항 밖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라운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나가보니 곧 맞이해준 사람은 공항 관계자와 협력 중인 현지 가이드였어요. 중간중간 영어와 현지어를 섞어가며 반가움을 표시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서툰 한국말이 참 정겹게 들렸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 가이드는 그동안 한국인 손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조금씩 배웠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자, 제 차로 이동하시죠. 혹시 바로 숙소로 가시나요? 하고 물었길래 일단 저는 여독을 풀기 위해 예약해둔 호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내로 향하는 길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다보니 하늘은 맑고 햇빛은 쨍쨍하며 광활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건조해 보이면서도 곳곳에 초록빛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신비로웠죠.
그런 풍경 사이로 한적한 마을이나 가축대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기 혹시 BTS 콘서트에 가본 적 있나요? 라든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이드가 신이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한국 노래를 재생했는데 그것은 최신 케이팝이었어요. 낯선 대륙의 황토색 풍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 노래라니 이질감이 들면서도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인 손님이 오시면 꼭 같이 듣곤 합니다. 혹시 지겨우시진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길래 오히려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답했죠. 저 역시 오랜 비행으로 살짝 지쳤는데 익숙한 멜로디와 리듬에 기분이 업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참 달려서 시내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가이드가 느닷없이 오늘 저녁에 시장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당장 쉬고 싶기는 했지만 여행은 원래 즉흥적인 결정에서 묘미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직 시간이 좀 되니까 호텔에 짐만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도착한 호텔도 생각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아담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 또한 한국인에게 익숙한 듯 조그만 지도를 건네주며 근처에서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를 가고 싶으시면 이 지도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말은 아니었지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였고 무엇보다 태도가 무척 다정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잠깐 방에 올라가 짐을 두고 나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이미 설렘으로 가득한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호텔을 나와 시내 중심으로 걸어가는데 햇살이 뜨거워서 살짝 지치긴 했어요. 그때 딱 맞춰 가이드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 이제 시장으로 가보시죠. 현지 생활 모습을 제일 잘 보려면 전통시장이 최고거든요. 라고 말하길래 저도 좋습니다. 하며 의욕적으로 따라갔죠. 시장이 가까워지자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채로운 색깔들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산더미처럼 쌓인 향신료들이었어요. 노란빛, 빨간빛, 갈색빛 가루들이 커다란 자루에 담겨 있었고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이 강렬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싱그러운 과일, 오묘한 색감의 수공예품 등 보는 것마다 감탄이 절로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인들이 저를 보자마자 오, 한국에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였죠. 제가 영어로 yes, I'm from Korea라고 대답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하나같이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상인은 안녕하세요. 라고 서툴게 한국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상인은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도와주셨다는데 정말 멋지네요. 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순간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환영받아도 될까? 싶어서 약간 민망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국인에게 호의와 친근감을 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나라와 한국이 이렇게 친해진 배경은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문득 생겨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이드가 말하길 한국 봉사단이나 사단법인 등이 여러 해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교육, 의료, 문화 교류를 해왔어요. 저도 옛날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현지에 오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자니 당장 눈앞에 없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발자국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이 확 와 닿았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이어져서 지금의 따뜻한 환대를 만들어냈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시장 한쪽에선 아이들이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봤는데 어느 순간 용기를 냈는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이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가끔 진행한다네요. 한국인 여행객분들이 오면 간단한 한국말로 인사해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고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순수해 보여서 흐뭇했습니다. 한편 시장을 조금 더 둘러보니 작은 식당이나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곳도 있었어요. 가이드가 여기 현지 전통 음식인데 맛보시면 어떠세요? 하고 권유했죠.
처음 보는 음식이라 약간 걱정이 됐지만 모험심을 발휘해봤어요. 코로 훅 들어오는 향신료 냄새는 강렬했지만 막상 한 입 먹어보니 의외로 밥과 잘 어울려서 입안에 풍미가 가득 차오르는 겁니다. 순간 이런 것도 맛있네 하며 감탄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에서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카페나 옷가게에서 최신 노래가 나오기도 했고 일부 젊은이들은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즐기는 듯 보였지요.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 한류 열풍이 설마 이곳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실감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눈에 담았답니다. 저녁이 되면서 시장 골목 곳곳에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해가 지는 하늘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붉은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풍경이 아련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낯선 곳에서의 첫날, 한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가 아닌 특별 환대를 받은 사실에 아직도 얼떨떨하긴 했지만 저는 이미 이곳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가 저를 향해 물었어요. 내일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혹시 전통 마을에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한국인 방문객이 오시면 마을 사람들도 무척 반가워하실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너무 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사람들과 이 땅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여기에서 제가 받은 호의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건 분명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뿌려놓은 선행의 결실이리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의 첫날은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 어떤 감동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컸거든요. 때로는 낯설미 주는 두려움보다 낯설미 선사하는 설렘이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법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으며 저는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 어린 기대를 안고 작은 전통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잠을 자는 내내 과연 어떤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가이드 역시 이른 시각부터 준비를 마치고 저를 픽업해 주겠다고 했기에 가벼운 조식을 마친 뒤 바로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차에 올라탄 우리는 한참 동안 시내를 벗어나 황량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뒤로 갈수록 고층 건물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젓갈색 흙먼지가 짙게 깔린 대지가 눈앞에 펼쳐졌지요. 그 사이사이에 듬성듬성 자리 잡은 나무들은 마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이드는 이곳은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 귀한 물을 나눠 쓰는 문화가 발달했어요라며 조심스럽게 창밖을 가리켰어요. 듣고 보니 언젠가 한국의 봉사단이 이 지역에 우물을 설치해 주었다는 얘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지역일까? 싶어 괜히 마음이 뿌듯해졌지요.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전통 마을은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소박하면서도 생동감 넘쳤습니다. 흙벽으로 지은 원형 모양의 집들이 모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쩐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무척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순수하고 맑은 그 울림이 낯선 긴장감을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마을 어른으로 보이는 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헐로 하고 인사하자 그분은 서툰 영어로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하고 묻더군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온 여행객입니다. 하고 답하자 이내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안녕하세요. 라며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어찌나 따뜻하고 신기하던지 아, 정말 여기가 저와 먼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위해 작고 알록달록한 천으로 만든 전통 의상을 준비해 둔 듯했어요. 여성용으로 보이는 긴 치마와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상의를 보여주며 입어보실래요? 하고 권유하길래 저도 호기심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긴 장신구까지 착용해보니 어딘지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고 마을 아이들은 어울린다며 제잘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엔 마을 안악들이 무슨 잔치라도 열듯이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돼지고기나 염소고기를 푹 삶고 야채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국물이 들어간 전통 스튜를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묻고 그들은 친절히 재료와 양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뭔가 거들고 싶어서 야채 하나라도 손질해 볼까 했는데 이들은 손님은 앉아서 편히 구경하시면 됩니다 하며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식재료를 다듬으며 제잘거리는 모습이 왠지 한국 시골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여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마을 중앙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축하 행사를 펼치듯 노래와 춤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굵고 낮게 울리는 북소리와 박수소리에 맞춰 젊은이들은 즐겁게 몸을 흔들고 아이들은 따라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지요. 저는 그 장면을 촬영도 하면서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춤사위인데도 묘하게 리듬감이 전해져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몸치인 저조차 조금씩 움직이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문득 그 와중에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케이팝 노래를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주저없이 오 하는 탄성을 내지르며 신나게 춤을 추더군요. 순식간에 이국적인 전통 음악과 케이팝이 뒤섞인 이색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음악이 이상하게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국 가수의 춤 동작을 흉내내며 깔깔거렸고 어른들은 이게 바로 요즘 인기라는 한국 노래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광경이 워낙 즐거워서 저도 덩달아 두 손을 들어 박자를 맞추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어요. 한나절 동안 이어진 이런 교감은 낯선 공간 속에서 저를 전혀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통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한글은 정말 그림처럼 예쁘다면서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하고 물어보는 등 그들의 진실한 호기심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 또한 이곳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기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되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돌아오는 길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류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마음속엔 서로를 향한 따뜻함과 호감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전통 마을에서 받은 환대와 축복은 이 여행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었답니다. 다음 며칠 동안은 도시와 주변 지역을 돌아보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별도로 마련해준 일정 중에 이 지역의 작은 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귀 기울이면서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듣고 싶었죠. 처음에는 그냥 관광 코스 중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을 들으니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의 봉사단이 설립과 운영에 큰 도움을 주신 곳이에요. 지금도 한국 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보내거나 교육 기자재를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요라고 가이드가 말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지 교육 현실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라 더욱 기대가 됐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몹시 낯설면서도 또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주먹만 한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었고 머리에 리본을 단 여자아이들이 손을 잡고 줄넘기를 하거나 뛰놀고 있었어요. 교실은 콘크리트 벽에 지붕이 얹혀있는 단출한 구조였지만 창문 틈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교장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와 저를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어에 능숙한 분이셨고 학교 곳곳을 돌며 소개해 주셨어요. 이 교실은 한국에서 기부받은 자금으로 지은 건물이고 저쪽 도서관은 한국 봉사단이 책과 컴퓨터를 보내주셨답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모두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행의 손길이 분명히 이어져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은 한 교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교문 쪽에서부터 아이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교실 안으로 들어서니 서너 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말투는 서툴렀지만 분명한 한국말이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와, 잘하시네요. 라고 반사적으로 답했죠. 그러자 아이들은 수줍게 웃으면서도 계속해서 반가워요. 라든지 제가 한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에서 주 1, 2회 정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정식 교과목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봉사자나 교사들이 와서 한글이나 케이팝, 춤, 간단한 요리 같은 걸 가르쳐 준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워낙 열정적이라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해요라고 교장 선생님은 자랑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니 호기심과 동경심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기특했어요. 제가 방문한 시간이 쉬는 시간이어서 교실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중 몇몇은 오빠, 언니 사랑해요 같은 한국말을 말장난 삼아 따라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아요, 사랑해요 라고 대답해줬죠. 아이들은 그 말에 더 크게 웃으면서 달려가고 서로 장난치고 그 활달함이 마치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시끌벅적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작은 학교 안에는 분명 많은 부족함이 있을 터였어요. 에어컨도 없는 교실, 낡은 책걸상, 여전히 부족한 학용품 등 열악한 점이 눈에 띄긴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해맑은 표정만큼은 결핍 대신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국 분들이 오셔서 자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곤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답니다라고 덧붙였죠. 한편 저는 이곳에서 받은 환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아주 생생히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특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이렇게 현지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한 이들의 공헌과 따뜻함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동과 기쁨은 제가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결실을 제가 잠시나마 함께 누리고 있으니 마음 깊이 감사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짧은 대화와 놀이를 마치고 학교를 떠날 때 많은 아이들이 창문과 복도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또 오세요. 한국말 더 배울게요. 라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들렸지요. 그 현장을 벗어나 차에 오르는 순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차창 밖의 학교를 향해 손을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과 영상을 돌려보며 여행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마을에서 춤추던 풍경, 시장에서 현지인들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을 몹시 따뜻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생각 끝에 SNS에 간단한 글과 함께 사진 몇 장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 일상을 지켜보는 친구들이나 가족, 또 인터넷에서 만나는 이들이 이 여정의 특별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글을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차분하게 감상을 담았지만 막상 사진을 업로드하자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쉴 새 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멋진 경험을 하고 있네.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같은 감탄이 이어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달린 질문은 어떻게 저런 환대를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여권만 보여줬을 뿐인데 VIP 라운지 이용부터 무료 픽업까지 받았다고 적었더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꽤 많았습니다. 거짓말 아니냐, 현지 여행사가 특별 코스를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죠. 하지만 저는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과 그곳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면서 정말 이분들이 한국을 좋아해 주신다. 예전부터 봉사단과 교류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린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외국인 지인들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미권 친구들은 나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줄은 몰랐어. 하기도 했고, 유럽에 사는 친구들은 우리는 이런 환대 못 받았는데 한국인들이 특별히 뭘 한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확한 모든 배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교류와 봉사가 있었고 K-팝 등 문화가 친밀도를 높였다는 점이라고 답변을 달았죠. SNS 알고리즘이 작동했는지 제 글과 사진은 예상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 라며 호응하거나 해외에서 이렇게 대우받는 일도 있구나 하고 놀라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소셜미디어에선 한국 여권에 대한 인식이 새삼 강조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 와중에 몇몇 이들은 나도 한국 여권 갖고 싶다 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으니 웃음이 터져나왔죠. 사실 해외를 여행해보면 자국 여권의 힘이라는 걸 체감할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 많은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여권은 꽤나 편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한 나라의 공항에서 VIP 대우를 받는다거나 시내 투어 가이드가 무료로 픽업해 준다거나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저 스스로도 얼떨떨하긴 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한국인이라 하면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제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더없이 놀라운 경험이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분들이 베풀어준 환대에 어떤 식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냥 즐기고 떠나기에는 마음 한편이 좀 불편했어요. 뭔가 작게라도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고민하던 중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을, 이 학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소개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기부나 지원을 하고 싶어 한다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쉽지만 귀국해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은 공항까지 어떻게 갈지 생각 중이었는데 호텔 프런트에서 출국까지도 저희가 픽업 서비스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모든 호의와 혜택은 사실 개인이나 특정 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한국 간의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낸 전체적인 분위기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더군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막과 초원이 뒤섞인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으면서 이 길이 이제 곧 끝나버린다는 게 섭섭했어요. 여유가 좀 더 있었다면 다른 마을이나 도시도 돌아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단 다음에 꼭 다시 오자고 스스로 약속했지요. 공항에 도착하자 문득 첫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오 코리어 베리구드 이라며 반갑게 맞아주던 모습부터 VIP 라운지의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 환영의 꽃다발, 그리고 무료 픽업 등등 그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혹여나 출국 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직원이 먼저 다가와 VIP 라운지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더군요. 진짜 이 나라가 한국인에게 보내는 애정은 출국 직전까지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수속을 마치고 라운지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제 SNS 댓글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제가 찍어 올린 사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을 이렇게 대우해주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놀랍다라든지 우리도 K-팝, K-드라마로 한국을 알게 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도 가보고 싶다는 글들도 보였죠. 뭔가 제가 작은 다리가 된 기분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따뜻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매개체가 된 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나라의 이미지는 절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 법이죠. 한국인들 중 누군가는 이 땅의 학교와 마을에 깊은 정성을 쏟았고 누군가는 의료 지원이나 문화 교류를 위해 직접 몸으로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 제가 누리는 특별한 순간으로 돌아온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시장 상인들의 밝은 환영,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 그리고 수많은 안녕하세요. 의 인사말 저는 그것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이곳을 찾아 더 진한 인연을 쌓을 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가 관심을 보인다면 이 나라를 직접 여행해 보라고 자신있게 권하고 싶어요. 거창한 봉사는 아니어도 서로에게 작은 도움과 응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은 더 환해질 테니까요. 한국 여권에 대한 예기치 못한 환대가 빚어낸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이 사연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인이어서 좋다는 말이 단순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넘어 더 많은 이들과 따스함을 나누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환대와 긍정의 에너지를 잊지 않고 펼쳐 보이리라 다짐해 봅니다. 결국 무심코 건넨 다정한 한마디가 먼 훗날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이리하여 저의 아프리카 여행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일정은 끝났지만 이 여행으로 얻은 깨달음은 이제부터 제 삶의 또 다른 여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받은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할 기회를 늘 찾게 될 것입니다.